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면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영세 중 자영업 분야에서 그러면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혼자 하는 자영업자의 그 창폐업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청 먼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면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이 뭐가 나와야 할까요? 총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의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릴레오에서는 앞으로 넣을 두 개의 통계표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부분의 답을 끝내버립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 명이 줄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명 늘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끝이죠. 생각해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가장 체감되는 이익을 볼 집단은 당연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우선 고용하는 인원이 없으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적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라 소비가 늘어났으니 매출이 늘고 매출의 증가는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지죠. 이걸 그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답게 대가리라도 박는 퍼포먼스로 쇼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해당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저 영업자들이 총 몇 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몇 명의 고용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바탕으로 주장해야겠죠. 끝까지 봤지만 해당 내용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구하려고 했으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통계 자료는 없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수석도 통계가 없어서 첨부하지 못한 걸까요? 정부의 일자리 수석이 가진 통계 정보 수준이 일반인인 저랑 같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상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20년 이상 된 것들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게 썰어지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저희들이 이제 전면 개정안을 이제 냈었죠. 국회에서 겨우 통과됐죠. 그때. 그래서 이번에 뭐 그야말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을 운영위원회에 내보내면서 대신 이제 산업안전보험 통과를 이렇게 실현을 했죠. 실제로 그 이후로 포크레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제가 기억으로는 그게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안전법을 통과시켰고 그 내용은 타워 크레인 등 대형 건설 장비의 내구 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도는 좋습니다. 박수를 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덕분에 포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기립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죠. 조국 수석 등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내보내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최신의 일입니다. 한겨레 2018년 12월 31일 기사입니다. 법안 통과와 조국 수석을 맞바꿨다면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하기로 한 시기쯤 되어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개별 법안이 언제 통과되었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법안은 통과되고 6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알릴레오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크레인 관련은 산업안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된 시기는 2018년 9월입니다. 김태우 조사관의 폭로 시기가 중앙일보 2018년 12월 19일 기사에서 보이듯이 동년 11월 중순입니다. 일자리 수석의 폭로대로라면 김태우 조사관이 언론에 폭로하기 전에 알아채고 자유한국당과 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절대 정권 문재인 정권은 미래를 보내요. 다시 건설기계관리법안의 개정일을 보죠. 시행일이 2019년 3월경입니다. 제가 오타친 게 아닙니다. 2018년도가 아닌 2019년도부터 해당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안 덕에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말 다시 들어보시죠. 실제로 그 이후로 포크레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제가 기억으로는 그게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수석이 말한 조국 수석과 바꾼 법안은 무엇이냐? 산업안전법이 맞습니다만 해당 법안은 공포일이 2019년 1월 15일, 시행일이 2020년 1월 16일입니다. 이 역시 크레인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분이 일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음 영상을 보시죠. 또 18년에 들어서는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됐는데 최근 5년 동안 900명 후반대에 이르던 사망자 수가 730명으로 이렇게 급감하는 그런 또 일단은 좀 많이 개선된 그런 통계 수치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90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금년도 또 9월까지 통계가 730명이니까 이 비율로 간다면 그 900명대는 확실해 보이죠.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일자리 수석은 선동하려는데 그걸 유시민이 말립니다. 제 생전에 유시민이 문재인 정권 공직자 선동을 말리는 상황을 볼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유시민의 말이 우선 맞습니다.
해당 통계는 제시되는 그림과 같고 2018년 전체가 아닌 9월까지 자료이고 3.3% 감소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수석은 마치 2018년 전체로 봤을 때 200에서 300건 감소, 퍼센트로 따지면 20에서 30%포인트 감소할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해당 통계를 보여주고 유시민이 제지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자랑할 생각에 아주 신났던 일자리 수석의 모습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는 또 특히 이제 그 총리님 주관으로 하여튼 산재 사망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총리께서 또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정태호라는 사람이 일자리 수석이니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해서 무언가 틀린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 겁니다. 무능한 것도 아니겠고요. 하지만 이어진 산업재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태호 씨가 문재인 정부의 DNA인 시체팔이 정부의 희생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이니 정태호 씨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종의 홍보 자료를 들고 온 거고 시체팔이로 세워진 정권답게 그는 그저 시체 파는 홍보물을 읽은 것뿐입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개인과 가족에게 매우 불행한 일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홍보에만 도움이 된다면 시행일조차 되지 않는 법을 가져다가 붙여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정태호 씨는 그걸 읽었을 뿐이죠. 비웃음이 나오면서도 화가 나네요.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고작 거짓 선동영상 1픽셀짜리 자료로 쓰입니다. 더러운 새끼들 덕에 기분 씁쓸해집니다. 이번 화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화는 빨리 궁합 알맞는 부분을 다뤄야 하는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과한 발언을 자꾸 하셔서 궁합이 안 맞는 건 다음 화 혹은 다음 화에 하겠습니다.